예, 지금까지 우리가 iResNet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봤습니다. iResNet이라고 하는 것의 프로그레스는 사실은 진짜 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iResNet이 진짜 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는 레이어가 있고 뭐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쭉쭉 지트가 들어와요. 뭐 이렇게 뭐 액티베이션을 했어요. 뭐 트랜스포메이션 했어요. 뭐 에이티드 트랜스포메이션 했어요. 여기서 스키 커넥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GT 플러스 1으로 넘어가요. 요게 이제 어떤 블락 하나예요.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게 이제 이 방향이 레이어의 프로그레스인 거죠. 레이어의 프로그레스인 거고, 여기는 좀 거꾸로 되어 있는데 이 레지듀얼 넷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레지듀얼 넷의 프로그레스를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 여기 뎁스가 0, 1, 2, 3, 4, 5니까 뎁스는 이쪽 방향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들어온 데이터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과정이라고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뉴럴 네트워크는 뭐 그나마 좀 이제 생각은 학생들이 이제 펑션 어프록시메이터다 이렇게 하는데 뭐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인풋 아웃풋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온다. 근데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인풋과 아웃풋은 어떤 관계냐? 트랜스포메이션 된 관계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리컬시브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사실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아웃풋된 걸 다시 인풋으로 넣어가지고 또 트랜스포메이션 또 시켜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웃풋된 거 또 인풋에 넣어가지고 또 트랜스포메이션 또 시켜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레이어 프로그레스를 이해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레이어 프로그레스, 여기 레이어 프로그레스를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해주는 것은 뭐냐면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해주는 것은 여기는 이게 참 애매해요. 왜 애매합니까? 인풋, 히든, 아웃풋이 슬래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인풋의 스페이스든 히든의 스페이스든 아웃풋의 스페이스든 어떻게 되어 있다?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인풋을 여기 있는 값이 들어갔다고 쳐요. 이거는 이제 원 디멘셔널 스칼라 값이죠. 원 디멘셔널 스칼라 값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값이 여기 하나 들어갔다 쳐요. 이 값이 하나 들어갔는데 그럼 얘는 여기 있는 레지듀얼 컨디션에서 인풋 값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 블락을 하나 거쳐가면서 어떻게 된다? 나름대로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투 스칼라 값도 아니고 벡터도 아니고 원 디멘셔널 스칼라 값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이동했어요. 이렇게 이동했고 또 거치니까 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또 거치니까 또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또 거치니까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뎁스를 쭉쭉쭉쭉 더 올려가다 보면 뭐 5번까지 가다 보면 이렇게 요 트레젝토리 생각해보면 쑥 해서 뭐 요 정도 값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값이 나온다. 뭐 좀 다른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여기는 0옆에 요 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입력된 요 값이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여기 있는 값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여기 있는 값이 그 다음 요 변화량을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요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GT 플러스 1은 GT 플러스 뭔가 펑션 프로파게이트 된 FGT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여기 FGT가 뭐라는 겁니까? 요게 델타 값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만큼 변화했단? 즉 그러니까 여기는 요 GT 값이 들어오면서 요만큼 변화가 델타 값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요만큼 변화 값이 있어가지고 다음 레이어에선 요 위치로 왔고 변화량이 이렇게 있어서 요 위치 왔고 변화량이 또 이만큼 있어가지고 요 위치에 왔고 또 변화량 요거 아닌 모양이다. 요는 변화량이 이만큼 있어서 변화량 별로 없네. 변화량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변화량이 여기서 좀 많이 있었다. 그죠? 많이 있어서 여기로 갔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뎁스의 프로파게이션이 여기는 인풋 아웃풋의 리컬시브한 그런 입력과 출력 이렇게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이제 우리의 퍼즐을 하나 더 넣어야 될 때입니다. 뭐가 되겠어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그래서 앞에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굳이 가르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그마로 적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매우 스몰 체인지로 생각을 해보면 요 디퍼런스 값이 되는 것이고, 스몰 체인지로 생각을 해보면 요 디퍼런스 값들을 잘 인티그랄 하는 것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푼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즉 이게 요 뎁스를 이제는 뭐로 생각을 해보자? 레이어 개수로도 생각하지만 뭐 뎁스라고도 생각하지만 이거를 트랜스포메이션 횟수라고도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t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타임 t. 뭐 타임 t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인덱스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인덱스라고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나면은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거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버의 대상이 된다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여기 있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게 즉 t라고 하는 것을, t라고 하는 타임 프로그레스를 레이어 넘버링, 레이어의 뎁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뉴럴 네트워크를 뭐 이렇게 여러 층을, 뭐 100층을 쌓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피니트하게 트랜스포메이션도 시킬 수 있고 뭐 파이나이트하게도 시킬 수 있는데, 트랜스포메이션, 레이어 와이즈 레이어로 트랜스포메이션 해나가는,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는 처음에는 그래서 인티저 인덱스였어요. 레이어 하나 지나고, 두 개 지나고, 세 개 지나고, 네 개 지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t는 어떻습니까? 컨티뉴어스하죠. 그 말인즉슨 여기는 iResNet까지만 했어도 우리는 레이어의 프로그레스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 두 번째 레이어, 세 번째 레이어, 네 번째 레이어. 이런 것들의 적층, 이 값들의 디퍼런셜 값들의 적층은 인티그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메이션 하지, 뭐 이런 입장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t를 컨티뉴어스, 뎁스를 컨티뉴어스하게 생각을 해보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그림이냐? 1.5뎁스, 0.5뎁스, 1.7뎁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버의 타임 프로그레스를 통제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t를 컨티뉴어스 밸류라고 볼 수 있겠느냐? t를 컨티뉴어스 밸류로 보는 것이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컨티뉴어스하게 바라보는 것의 핵심인 것이죠. 뉴럴 네트워크 그 자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fnnt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죠. 그냥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디퍼런스 값이 나올 것인지를 이제 만들어 줄 것이니까요. 그래서 요 FNN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인풋 아웃풋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뭘 하자는 겁니까? 디퍼런셜 이퀘이션 값을 GNN으로 이렇게 FNN을 만들 수 있는 GNN으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GT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이거는 이제 끊고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죠.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있을 때의 임의의 t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이터 스페이스는 타임 0다. 이니셜 타임에 준다.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g 펑션을 준다. 그러면 임의의 프로그레스를 거친 히든 혹은 아웃풋 값을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 부를까요? 정확히 IBP 프로그램입니다.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정통으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어나가면서 임의의, 예를 들면 마치 데시멀 레이어에 있는 값을 찾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예전에는 뉴럴 네트워크 계산만 하였으나 이제는 뉴럴 네트워크는 델타 증분만 표현하기로 하였으니, 그럼 그 증분을 다 덧셈해주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게 OD 솔버가 해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스트럭처, 새로운 솔버가 들어오고 이거 어프록시메이션 솔버가 들어오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뭐가 장점입니까? 어댑티브 룽게쿠타를 이용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얼마만큼 더 타임 프로그레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가 정해진 에러 레이트 하에서, 컨트롤 하에서 타임 프로그레스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전에 가르쳐 드렸죠. 어댑티브 룽게쿠타가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댑티브 룽게쿠타가 가능한 솔버를 쓴다고 하면은 우리는 임의의 타임 프로그레스를 가지는 이제 네트워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가 프리시전 밸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GT가 계산이 가능한다. 즉 레이어 데시몰 레벨 레이어 칼큘레이션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 이것의 핵심입니다. 디스크릿 트랜스포메이션은 x0를 트랜스폼 시켜가지고 이 트랜스폼의 전 과정을 서메이션에서 만들어냅니다. 컨티뉴어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어떻게 합니까? IBP를 따르기 때문에 x0가 있고 여기는 gn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t가 있을 때까지 이 솔버를 통해 가지고 타임 프로그레스를 해나가서 여기 있는 값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겠죠. 좋은 점도 있습니다. 위에 같은 디스크릿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어떤 한계점이 있습니까? x0를 계속해가지고 변형해 나가야 됩니다. xt에 도달할 때까지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밑에 있는 x0, xt까지는 요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일러 메소드를 있는 그대로만 쓴다고 하면 여기서도 정해진 타임 프로그레스대로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댑티브 룽기쿠타를 쓰게 되면 t를 타임 어드밴스를 정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변화가 거의 없을 때는 롱 타임에 t로 점프를 하고 변화가 많은 커버처가 아주 급격하게 변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쇼타임으로 정밀하게 간다는 것이죠. 그게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포인트들의 이 커브에 여기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뉴럴 OD라고 하는 페이퍼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 포인트.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의 이밸류에이션 포인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여기까지 타임 어드밴스하고 여기까지 타임 어드밴스하고 타임 어드밴스. 즉 커버처가 발생했을 때 타임 어드밴스가 매우 좁아졌다는 것이죠. 근데 커버처가 별로 없었던 요런 그림 같은 경우에 봅시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커버처가 거의 직선으로 쭉 이어진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요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밸류에이션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 있고, 여기 또 있고, 쭉 되게 롱 호라이즌 점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죠. 점프. 왜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뭔가 급격하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 번 이밸류에이트해서 ODE 솔버를 좀 많이 시간을 잡아먹을 것이고, 대신에 그건 문제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정밀성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가 별로 델타 분량이 많지 않은 트랜스포메이션이 크지 않을 때는 되게 롱 호라이즌 점프를 하면서 ODE 솔버, 즉 레이어 프로그레스를 상당히 빠르게 할 수 있다. 100레이어라 할지라도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의해서 모델링되고 있는 변화가 크지 않을 때는 뭐 레이어를 훅훅 건너뛰어서 이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로스 앤 콘스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통제 하에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되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이전에는 무조건 레이어별로 프로그레스 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우리가 플루가 뉴럴 네트워크의 모델링 스트럭처의 그 자체의 레이어 프로그레스, 포워드 패스 혹은 백워드 패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모델링 했을 때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ODE 네트워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모델링한 뉴럴 ODE라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